안녕하세요 여러분. 복무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했죠, 그죠? 물론 낮에는 아직도 덥습니다. 여름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죠, 그죠? 오늘 점심을 먹고 외식을 하고 복무녀님이랑 어, 운동 삼아 탁구도 게임 치고 또 산책을 보다 보니 복무녀님이 묻는 거예요. 오늘 저희 장인 장모님 이렇게 이사 가는 계획을 식사를 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뿐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와 비슷한 세대들 있잖아요. 선배 세대들 60을 전후해서 퇴직을 앞두고 계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부동산 투자를 조금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묻더라고요. 산책을 하면서. 음. 그래서 그 질문을 듣자마자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된다라고요. 마인드만 바꾸면 여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회사 급여 퇴직할 때 동안 30년 받으면서 뭐 사적 연금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보험도 많이 드시고 그렇죠? 근데 보험사나 연금공단이나 혹은 뭐 금융기관에서 사적 연금을 보장하는 금융기관에서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처럼 근로소득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의식주로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철저히 각자 도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 사적연금, 보험 이런 것들 타봐야 미래 시점에 물가를 해치하지 못할 뿐더러 뭐 보험 특히 약관이 정한 대로 갚아야 되고 꼭 내가 죽어야 돈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결국 내 아들, 내 딸보다 더 효도하는 효자, 효녀는 결국은 여러분 자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자산들입니다. 그것들이 내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니까 은퇴 이후에도 근로소득을 계속 이어가는 것 외에도 투자소득을 병행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배 세들에 맞춰서 이렇게 어떤 조언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올린 글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 펭귄과 파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데요.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글 소개부터 잠깐 할까요? 교과서와 같은 진입 타이밍. 안녕하세요. 팽파입니다. 가끔 제 글을 보시고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성향의 분들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분들마저도 존중해서 대답을 한마디 하고자 한다면 저는 이런 그림을 제시합니다. 라는 글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빨간 게 전세가고 파란 게 매매가입니다. 이 그림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실까요? 한 5초 정도요. 지금부터 시작. 어떤 공통점, 일말의 규칙성을 찾으셨나요? 맞아요. 전세가, 빨간 거에 움직이는 거에 따라 매매가가 연동이 돼서 높은 연계율로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규칙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까만색 동그라미, 점선 동그라미를 쳐놨죠. 이런 부분에 투자해라. 그러면 잃지 않고 돈을 양도 차익을 벌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결론만 말하는 그림 한 장으로 대체하는 글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아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의미 있는 기간 동안 상당히 하락을 많이 했다. 그쵸? 근데 전세가와 매매가가 이렇게 내려앉으려면 여기 입주가 많아야겠죠, 여러분. 그쵸? 여기에 이 많은 입주는 어디에서부터 기인해서 왔을까요? 시간을 거슬려 과거로 되돌아 가볼까요? 아파트 짓는데 2년 반, 3년 정도 걸리니까 2년 반, 3년 전으로 시계의 태엽을 감으면 그래프상 이 지점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상승장의 중후반부요. 그쵸?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있나요?
네, 맞아요. 야, 저런 입지에 저 분양가에 이게 청약이 이렇게 과열이라고? 라고 할 정도로 높은 분양가에 높은 청약 경쟁률이지만 완판에 릴레이를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 너도 나도 외곽지에 외곽지 빈 땅만 있으면 분양을 해서 밀어내기 분양을 하니까 여기에서 입주가 왕창 쏟아져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렇게 힘없이 장기간 동안 의미 있게 소원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 한 장만 딱 봐도 우리 60대를 전후한 중장년층 선배님들은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대중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남들 다 청약할 때 청약이 최고야 하면서 높은 분양가의 청약을 받으면 입주할 때 이런 고생을 한다. 그렇죠? 이런 장에서 집을 살려면 그들이 공포에 던지는 매물을 더 떨어지는 거. 이 지점에 사서 이 지점에 추가 하락의 위험이 있더라도 이 위험이 내가 예견되고 통제 가능한 수준의 위험이라면 이런 공포장에 입주의 물량이 쏟아지는 구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소리로 이 그래프 한 장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실제로 전세가가 이렇게 소원해지려면 공급이 많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공급이 많아야 전세가가 소원해지고 전세가를 높은 확률로 높은 연계율로 추정하는 매매가도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꼬꾸러진다는 3단 논법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국민 앱이잖아요. 한번 볼게요. 뭐 경남이 딱 돼 있네요. 경남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도 충남으로 돼 있네. 경남으로 맞춰서 샘플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전세가가 막 2006년부터 엄청 올라갑니다. 2011년 정도까지. 그쵸? 그럼 6년부터 11년에 입주 물량이 적어야겠죠? 당연히. 6년입니다. 6년부터 11년 이럴 때까지. 평균 이하로 약간 우하향하는 흐름세죠. 그쵸? 뭐 13, 14, 15 조금 오버페이를 하긴 했지만 이럴 때 가격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아, 이렇게 상승률이 둔화됐네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약간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6년부터 이렇게 확 꺾이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20년도까지. 그럼 그때는 과공급이었을까요? 그렇네요. 17, 18, 19, 그죠? 19년 연말. 20년도부터는 뭐 21년, 2년까지는 누가 봐도 적정ser보다 훨씬 모자라니까 여기에 상승을 했죠. 그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급이랑 전세가가 100% 정확한 연동률은 아니지만 7, 80%의 의미 있는 확률로 연동되기 때문에 그 전세가를 8, 90% 추정하는 매매가도 이런 같은 모양의 쉐입을 나타낸다는 게 경남의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뭐 관심 있는 강원도 한번 보실까요? 하나 더 보고 가시죠. 강원도. 근데 딱 봐도 여기 입주 많습니다. 18, 19년도 이거죠. 이게 원주의 기업도시가 단체로 대량으로 입주할 때죠. 그렇죠? 18, 19년도에 당연히 소원해져 있겠죠. 18, 19년도에 그죠? 입주 물량이. 그리고 입주 물량이 소화되니까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22년도 중순 정도까지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입주 물량이 19년 정점을 찍고 20, 21, 22로 갈수록 우하향할수록 가격이 이렇게 우상향한다. 이렇게 여기도 높은 연동률을 가지고 있음이 바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전세가를 추정하는 매매가도 같이 쌍둥이처럼 움직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보셨다시피 서울 다르죠? 벌써 경남이나 강원도 같은 지방도시나 지방광역시와 다른 쉐입입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서 매전의 갭, 전세가율 이런 것들이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또 작아졌다가 이렇게 커졌다가 하는 독특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투자 원칙이 성립하는 것은 수도권은 안 됩니다. 수급이랑 전세가가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 대도시, 광역시나 지방 기타 도시들에서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의 구간에 실제로 입주가 많은 상승장 중후반부에 많이 분양해서 입주가 산적해서 쏟아지는 이런 구간에
부동산 중개소의 사무소에 들어가서 실제 사인하고 집을 구매하시기가 힘드세요. 이렇게 아무리 기술적으로 알려드리고 하더라도 결론은 마인드가 모든 내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 마인드를 준비하고 성공된 경험이 소소한 것이라도 계속 누적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결정을 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덜 위험합니다. 무엇보다요? 퇴직하셔서 퇴직금을 전부 프랜차이즈에 때려 넣어서 신규 창업하시는 것보다요. 그보다 확실히 덜 위험합니다. 보기에는 되게 위험해 보여도 가장 위험해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면 입주가 이렇게 많이 쏟아져서 전세가 오랫동안 힘이 빠진 지역은 더 이상 전세가 떨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모든 위험이 가장 극도로 치솟을 때, 모든 공포가 가장 극도로 치솟을 때가 오히려 반대말로 말하면 더 이상 나빠질 위험이 소원해지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로 반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화면 영상 방식으로 기존의 딱딱하고 데이터 기반의 글들을 조금 풀어서 영상 방식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가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년층 선배 혹은 엄마 아버지 세대들이 노후에 투자소득을 잃지 않을 확률을 높이고 돈을 벌 확률도 높이면서 하려면 이런 세 가지 원칙이 부합하는 이런 매매와 전세가의 쉐입의 그래프, 그리고 세 가지 원칙이 동시에 엔드의 개념으로 부합하는 지점에서 공포의 지점에 집을 사셔서 이런 야 저런 논바닥에 저 분양가에 해도 저게 저렇게 팔린단 말이야. 분양 사무실에 가면 줄을 엄청 서 있죠, 그죠? 떴다방도 많고. 그럴 때쯤 정성적으로 이제는 집을 팔아도 되겠구나 라고 시킬 때 요럴 때 사서 요럴 때 팔고 요렇게 하셔야만 사이클을 거꾸로 타지 않고 예전과 다른 의사 판단을 하면서 물가 상승을 해치할 수 있는 보험사보다 아들보다 딸보다 그리고 금융사보다 그리고 국가보다 더 나은 후보자로서 자산이 일을 해서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우리 선배님 세대들, 엄마 아버지 세대들에게 너무 어렵지 않게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새로운 형식이라서 저도 조금 버벅거리는 게 있었지만 이 영상이 60대를 전후한 중장년층 엄마 아빠 세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살아가는 봉고 없이 사는 남자의 본문함이었습니다. 안녕.